세계 최초 예능장 대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 토비입니다. 와. 네, 여러분 드디어 개발 바닥에 이제 토비님도 오셨네요, 정말로. 이 스프링이든 자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토비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온 게 돼가지고 저희는 완전 영광인 거고. 토비님은 좀 어떠셨어요?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 어떠신지 여쭤봤을 때? 저도 이거 방송을 꽤 예전부터 들었거든요. 우리 저기 김영아님도 나오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나한테는 연락도 한번 안 주는구나. 한물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몇 주 전에 연락 주셨죠. 네, 그래가지고 네. 이게 그 인프런에 강의를 찍어야지 이거 초대를 해주신 거구나. 그렇게 알겠습니다. 네. 그 토비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토비님의 스프링 부트나 토비의 스프링 책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호주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 교포고요. 그리고 호주에서 개발자로 또 계속 생활하고 있고 제 원래 이제 한국 이름은 이일민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영어 이름을 실제 이게 여기서는 제 본명으로 토비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. 예. 그러던 중에 그 제 블로그에서 쓰던 그 토비라는 이름을 책을 낼 때 책 제목을 뭐 정하기 너무 힘든데 뭐 블로그에서 토비라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거 붙이지 뭐 이런 되게 쉬운 결정을 출판사에 해주셔서 책 이름이 이제 그걸로 굳어져 버렸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제가 그 토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한 30년 정도 이제 실무 개발 일을 했었고요, 회사에서. 그 호주에서 일을 하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유명한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제 회사를 하면서 뭐 기술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뭐 외주 개발 혹은 이제 또 계약을 통해서 뭐 어디 기업에서 책임을 맡고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혹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진 개발자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중학생 때부터 거의 코딩을 하신 거죠, 그러면?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코딩 시작했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들 베이직으로 시작을 했었죠.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90%는 나 저거 역사책에서 본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그때가 혹시 몇 년도쯤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게 83년이고요. 코딩을 시작하신 게 83년이신 거죠? 네. 와,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네요. 너무 옛날 얘기라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컴퓨터 학습, 그다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잡지들에 이제 소스 코드가 실렸거든요. 뭐 간단한 게임 코드도 있고 뭐 무슨 데이터 관리하는 코드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잡지들에 그 CS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연재로 계속 나왔어요. 자료 구조가 어떻고 수치 해석이 어떻고 이런 것들. 그런 잡지들을 이제 매달 구독해서 보면서 컴퓨터를 갖고 뭘 하는데 문제는 제가 코딩을 해도 저장해둘 방법이 없다는 거.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제가 사가지고 디스켓을 어디서 구해와도 이거를 로딩할 방법이 없다는 거. 근데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이제 잘 가서 이렇게 본 다음에 스크롤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었고 이렇게 그냥 보통 한 화면에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게임들, 뭐 펭고라던가 뭐 뽀빠이 뭐 이런 거. 네. 그런 게임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베이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. 게임 소스들은 이제 그런 유명한 잡지에서 좀 많이 본 게 있으니까 그 만드는데 이제 베이직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그 화면 뭐 아마 40컬럼에 뭐 24컬럼인가 80컬럼에 얼마인가 아무튼데 모든 캐릭터를 다 그 알파벳 글자로 했어야 돼요. A는 이제 내 캐릭터고 B는 몬스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를 공부하면서 그 8비트 비트맵으로 요거를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, 이 방법을 알아서 베이직하고 어셈블리 같이 이용해서 이제 오락실 게임을 이제 카피한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 얼추 비슷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저녁이 되면 꺼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 끄고 며칠이라도 좀 해보자.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모자기 덮어놓고 전기 안 내린 거 척 하고선 이제 밤에 자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걸리면 이제 등짝 한 대 맞고
전기를 아껴야지. 그러면 어머니 스위치만 내리면 이제 다 날아가고 다음날 이제 또 다른 걸 또 만들고 거의 2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코드를 만들고 날리고 만들고 또 날리고. 네. 그때 뭔가 반복적으로 이제 코드를 매번 하시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. 네, 공부 되게 많이 됐어요. 베이직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신 뭐 GW 베이직이나 이런 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함수 호출 같은 개념이 없어요. 모든 게 고우투로만 제어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재귀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. 재귀 호출로 풀어야 되는 어떤 알고리즘 문제가 책에 나왔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거기는 뭐 C나 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기사를 그 잡지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중3 때 그 터보 파스칼이라는 걸 딱 했는데 와 여기 왔더니 이제 완전히 딴 세상인 거죠. 네, 파스칼만 해도 이게 또 다른 차원의 그 코딩의 세계가 있구나. 이런 게 열려서 그때 그걸로 거의 고3 때까지는 터보 파스칼을 제일 많이 코딩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코딩을 하시다가 전공은 화학공학 가셨잖아요. 학교는 그냥 학교였고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그냥 취미였어요. 딱 너무 재밌는 시간 날 때 즐길 수 있는. 근데 제가 그 토비님 예전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토비님이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책값 벌려고 프리랜서 생활 하셨다고 뭐 인턴이나 이런 거 하면서 했다고 들었는데 맞으세요? 우연하게 그 하이텔이라는 당시 제일 유명한 PC통신에서 그 구인 그 페이지에 가가지고 쭉 보는데 그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C로 개발할 개발자를 찾습니다. 이런 게 하나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제 방학 기간이에요. C는 내가 좀 할 줄 아는데 근데 그걸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C 언어와 오라클을 이용해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입니까?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에서 회사 이름 얘기할게요. 그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지금 엑센추어로 이름 바뀌었죠. 거기서 한 3년 정도 그 저희는 회계법인하고 했던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각종 리포트를 뽑아야 되는데 리포트 쪽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. 딱 갔더니 막 새로운 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.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가서 처음 본 거죠. 노벨 네트웨어 이런 걸 가지고 파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그 HPUX라는 그 유명한 유닉스 시스템 있죠. HP에서 만든 이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VI 에디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타이핑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그 원격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코딩을 한단 말이야. 막 이런 거가 막 한꺼번에 이제 막 오는 거예요. 그래서 VI 에디터 그 매뉴얼 이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도 쓰고 그래서 모든 로직은 하나의 SQL로 다 처리해라.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지침이었어요. 뭐 그때 그 세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런 SQL 언어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이게 나오는구나.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C 언어로 돼 있는 라이브러리에 넣어가지고 리포트를 프린트하는 거. 요거를 그때 방학 때 딱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내가 그 개발 일을 회사에 들어가서 하면은 집에서는 도저히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그때부터 이제 4학년이 됐는데 1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. 근데 4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다시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일을 좀 더 해보지 않겠나. 그 철도청 일이었는데 이번에 또 갔더니 책을 한 권 던져주시더라고요. 봤더니 이게 피터 노턴의 비주얼 베이직 3.0 이라는 책이었어요. 그래서 C와 더불어서 비주얼 베이직까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게 전에 그냥 그 8비트 시절부터 해왔던 이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.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뭐 어쨌건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일을 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, 이렇게 옆에 일하는 분들 보면서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그 애플에서 나온 그 넥스트 맞나요? 맞는 것 같아요. 이름이. 네. 아무튼 그 서버에서 C로 막 채팅 서버 이런 걸 막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. 막 그런 거 옆에서 막 구경하면서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보고 그냥 그때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자료 구조, 알고리즘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어요. 기본적으로 뭐 그 링크드 리스트로 기본 세팅 해놓고 뭐 큐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날라오는 데이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메인프레임이랑 통신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웠던 그 CS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어쨌건
그렇게 하다가 이제 4학년이 끝날 때쯤 돼서 선배들은 다 취업하라고 그랬죠. 제가 취업 나올 즈음이 IMF가 오기 직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과 졸업생이 취업률이 100%였거든요. 그럼 너무 쉽게 다 되게 좋은 회사들 가시더라고요. 뭐 좋은 대기업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전공을 살려서 그런 화학 기업으로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바닷가에 있는 시멘트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밤에는 코딩을 하고 이렇게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두 가지 거 말고 이제 제3의 이제 선택지가 뭐였냐면 이제 프리랜서로 개발자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. 근데 그게 저한테 매력이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급여가 되게 높았고요. 당시에는 개발자라고 안 했죠.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어디 기업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로 SI를 쉽게 말하면 SI를 하러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신비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.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니 그래서 막 커피도 가져다 주시고 이러면서 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서 되게 궁금하게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. 네. 그 대우도 되게 좋았어요. 진짜 단가도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제 기준으로 네. 치면 급여가 일반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서 몇 배 정도로 봐야 돼요? 1.5배 정도로 봐야 되나요? 제가 졸업 직후에 했던 SI 프로젝트에서 대졸 신입사원이 연봉이 한 1,200만 원에서 1,600만 원, 뭐 좋은 회사 가면 한 1,6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. 근데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개발자들 다 20대였죠.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개발자들이 컨설팅 회사가 떼고 뭐 또 병이 또 떼고 뭐 네네. 회사 떼고 그리고 받는 게 350만 원이었어요. 막. 월급이. 뭐래요? 네. 와. 엄청난 거죠.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한 2사급 정도 연봉이었거든요. 그쵸. 신입 직원이 월급 100만 원 받던 시절이었으니까. 네. 그렇죠. 3배, 여러분. 4배 거의 드네요. IMF 전까지는 네, IMF 개발비 전까지. 아니면 3.5배다. 와. 아무튼 그래서 졸업 즈음에 대학원 갈까 아니면 그냥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까 그러다가 그때는 이 프리랜서 길을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. 그게 제일 매력이었으니까. 그리고 너무 개발하는 게 재밌었고 거의 매번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서 했거든요.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일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길로 이제 진출한 거죠. 예. 95년도면 제 기억이 맞으면 95년도면 그때 자바 언어 나온 해가 95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때 제가 그때부터 한 2년 일했던 회사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꽤 생산성이 좋아가지고 저희 팀에서 다른 분들 이제 일주일 꽉 채워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월요일 오전이면은 제가 이번 주에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5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반나절 만에 끝난 거죠. 네. 어차피 뭐 당시에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긁어와서 화면에 보여주고 다양한 대로 검색해주고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었는데 뭐 배치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면 로직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었고 검색만 잘하면 되니까 SQL만 잘 뽑아주면 되고 네.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진짜 일주일 일하는 게 딱 반나절에 다 월요일 날 아침에 반나절에 끝나서 할 일이 없는데 회사는 앉아는 있어야겠고 그래서 그때 뭘 할까 전산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전산실 벽에 꼽혀있는 책들 하나하나 보도 중에 그 QE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자바라는 책이 두툼한 책이었는데 그걸 봤죠. 그걸 이제 도스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헬로월드를 딱 치는데 엔터를 딱 쳤는데 한 5초 걸려가지고 헬로월드가 뜨더라고요. 쉬었으면 0.1초면 떴을 텐데 야, 이렇게 느린 거를 무슨 뭐 버추얼 머신? 그딴 걸 왜 쓰지 도대체? 당연히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해가지고 돌릴 CPU가 바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자바 정말 한심한 언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러던 중에 자바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막 득세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안 입고 이제 뒤에서 보고 그랬었죠. 자바를 매우 싫어했습니다. 너무 느리고 자바 솔루션 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쓰는 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넷스케이프 양쪽에서 하나로 만든 코드가 다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었지만 뭐 띄우면 로딩도 너무 느렸고 실행도 너무 느렸고 뭐라 저런 언어를 쓸까? 비주얼 베이직이 있는데 파워 베이저도 좋고 헬파이도 좋고 다 있는데 윈도우에 돌아가는 거 다 있는데 그때 자바가 막 나왔을 때 버전이 혹시
그냥 1.0 정도였나요? 제가 처음 공부한 건 1.0이었고 이제 뭐 네. 그때 막 쓰이던 건 이제 1.1 버전이 이제 1.1 막 버전. 나왔을 때였죠. 네. 아. 근데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. 왜냐면 나는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도 안 하면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? 그게 너무 싫어서 어느 날 이제 가가지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이제 다 하면서 이제 저를 막 설득을 하시다가 결국에 나중에 제안을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라. 돈은 똑같이 주겠다. 아. 그래요?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하루만 출근을 하고 하루만 딱 일을 하고 그러면 남는 5일, 6일 동안은 어떤 일 하셨어요? 그 좋아하는 뭐 다른 취미 활동들 그다음에 뭐 하이텔의 여러 가지 그 동호회 이런 활동도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 웹이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시절이었냐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 치면 AI를 하는 그런 정도로 대접받던 시절이었어요. 네. HTML 이게 이제 최신 그렇죠. 였죠. 네, HTML 거의 학원도 선원형 없으면은- 프로그래밍이잖아요. HTML 네. 뭐 SQL이면은 그땐 자바스크립트도 없었고 CSS도 없던 시절입니다. 그래서 모든 화면 레이아웃은 테이블로 짜야 했고요. 맞아요. 네. 테이블 두께 0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딱. 나중에 그 나모 웹 에디터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툴로 만들기 전까지는 진짜 HTML로 그런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, 그다음에 이걸 익스플로러와 그 넷스케이프에서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 정도 하면은 그때는 진짜 최고 실력의 엔지니어였던 시절이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의 단가가 한 페이지당 100만 원이었더라고요. 그 평균 대졸자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일 때인 예. 거죠. 네, 페이지당 100만 원. 그 대기업 홈페이지 하나 잘 만들면 한 1억 정도씩 받을 수 있었던. 네.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는 분이 이제 자기가 좀 이쪽에 관심 많은 분이 있는데 너 뭐 할 수 있냐?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압니다. 그랬더니 투자를 하겠다.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. 그래서 제 그 친구랑 후배, 뭐 선배들을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안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회사에 필요한 돈도 좀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걸 했습니다. 와, 한 페이지에 100만 원이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포토샵 3.0을 배워가지고 텍스트에 그림자 넣는 거 이런 거 하고 이미지 리터칭 하는 거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디자인도 넣고 HTML로 화면도 짜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죠.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IMF가 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 왔냐면 제가 쇼핑몰을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 말고 좋아했던 취미가 이제 음악이었는데 해외에 그 음반들을 되게 사 모으는 거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다른 뭐 요즘처럼 해외 직구라던가 해외 웹사이트 이런 건 없었고 제가 처음에 그 CD Now라는 그 미국의 사이트를 알았을 때 94년이었는데 그 CD Now라는 거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막 그 미국의 그 많은 음반들이 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키워드만 치면 다 검색이 됐고 이거를 내가 온라인으로 결제도 되고 주문하면은 배송도 되고 세상에 이런 게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알게 됐죠. 아마존 들어갔더니 책을 해외 원서를 거기서 또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투자를 좀 더 받았고 벤처기업 사장님을 잘 설득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음반을 주문할 수 있게 그때는 CD나 테이프 이런 걸 구매하는 거래 아니면 레코드를 구매하는 게 적극적이던 시절이죠. 그 음반 데이터베이스가 100만 개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를 주문을 딱 받으면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 총판에서 바로 이걸 배송해 주는 거로 시스템도 다 만들었고요. 이거를 97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딱 오픈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이고. 딱 했는데 여러분 9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?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. 그 저희랑 그 계약을 했던 두 개의 음반 그 총판이 일주일 간격으로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. 그리고서 이제 IMF 시대 시작 뭐 이런 게 이제 막 저희는 이제 준비 다 해놨는데 이 사이트를 열어도 음반을 주문을 받아도 이거를 이제
배송을 못 하는 거죠. 그쵸. 스프링이 다 우리 묻어놨는데 뭐 니들이 지금 뭐 알게 뭐야 뭐 거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. 와, 그래서 진짜 눈앞이 캄캄했죠. 네.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외주 용역을 뛰자.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를 할까 그랬는데 IMF가 딱 시작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학생들이 갑자기 홈페이지 알바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100만 원 받던 페이지당 단가가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. 이미지가 좀 많으면 뭐 15만 원 이렇게 그게 막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, 가격이. 그래서 저걸로는 우리 직원들 급여를 못 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택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동통신회사의 그 엔지니어링 툴을 만드는 이런 쪽 길을 이제 했습니다.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그 벤처 기업이 통신 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여서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진짜 다양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토비님 IF 전까지 이야기예요. 엄청 MS 빠졌잖아요, 사실은. 엄청 네. MS 좋아하신데 왜 이제 어느 순간 자바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건 언제부터였어요? 그게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